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구입니다. 휴일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나요? 밖에는 가랑비가 구슬프게 내리고 있습니다. 가을을 도둑 맞았던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날씨가 이제 가을을 재촉하는 그런 가랑비가 내리는데 좀 구슬퍼 보여요. 네. 날씨도 가을이면 고즈넉 가야 되는데 좀 스산하고, 거리에 사람이 없으니까요.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일요일인데 9시 반에 문을 열었습니다. 원래 8시 정도에 이제 집사람이 문을 여는데, 일요일이라 조금 늦게 열었어요. 지금 한 4시 반 됐는데 7시간 정도 가게를 지금 보고 있는데 3분이 왔다 가셨어요. 손님이. 오늘 매상은 현재까지 25,500원입니다. 이렇게 가면 뭐 8시까지 있으면 5만원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전기세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코로나 2019년도 말 2020년도 21년도 그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저희 가게 위치가 옥천읍에서 이렇게 외진 곳은 아니에요. 중앙에서 이렇게 한 블럭 좀 나와 있는 곳인데 위치는 괜찮은 편입니다. 맛집도 앞에 있고요. 그런데 지금 소매가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한 작년부터 이런 체감을 좀 느꼈어요. 소비자분들이 흔히 얘기하죠. 지갑을 잘 안 연다. 저는 안 여는 게 아니라 지갑에 돈이 없는 거야. 그 소비가 감소한 게 아니라 이제 실종됐다고 그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요. 저도 사실 특별하게 이렇게 가서 소비 행위를 하질 않아요. 그러니 다른 분도 그러실 거라고 보는 거죠. 참 걱정입니다. 연일 자영업자 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신문과 방송에서 이렇게 가끔 언급을 해주시는데, 현장은 더 심각하다. 좀 그런 말씀 드리고요. 정치를 하시는 분들 이런 현장의 체감을 좀 느끼실 필요도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물가가 이렇게 잡혀간다고 하죠. 우리나라 물가를 산정하는데 460개 종목을 가지고 물가 산정을 해요. 그런데 53개 품목은 계절적인 변동이 있거나 기후변화 또는 이 석유 같은 그런 이 등락이 있는 것들은 제외하고 407가지를 가지고 물가 지수를 봅니다. 그것을 근원물가라고 하는 거죠. 보통 기획재정부에서 2%대
2.5%의 물가를 이제 보고 경제정책을 하게 되죠. 한국은행도 그런 바탕에서 금리를 운용을 하는 겁니다. 물가가 지금 전월 1.9% 정도 오른 거로 얘기를 하는데, 체감 물가는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 이렇게 시금치라든가 배추 이런 것들이 50%, 80%씩 오르니까 상징적으로 체감 물가는 7%, 8%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미국도 물가가 잡혀서 금리를 B컷에서 0.5% 내렸지만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미국도 그 국민들 카드 연체율이 급상승하고 있어요. 카드 연체율이 급상승한다는 것은 쓴 거를 못 갚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돌질 않는 겁니다. 고용은 괜찮은데, 고용지표가 괜찮은데 카드 연체율은 오른다. 이게 이제 참 어려운 건데, 경제학적으로는 물가하고 고용은 필립스 곡선이라고 해서 이게 상충관계에 있어요. 반대 방향이죠. 물가가 오르면 고용이 떨어지고, 고용이 오르면 물가가 떨어지는 게 경제 일반 이론인데요. 이제 그것도 옛날 케인즈 경제학이나 슈페터의 혁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해석을 할 수 없는 경제 상황이 됐어요. 왜냐하면 고용 없는 성장을 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로봇이라든가 AI라든가 이런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노동력이 성장을 주도하기 때문에 고용과 실업률이 이렇게 경제 지표로서의 역할을 이렇게 명확히 볼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참 돈이 이렇게 돌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부동산이 이제 돈이 많이 가 있는 상황이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17년째 뭐 오르지 않고 있다고 하지만 그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기초 체력이 안 좋고 선진화된 자본시장 정책을 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HBM을 선도적으로 이렇게 치고 나가지 못하니까 6만 전자도 무너지는 상황까지 이렇게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얼어붙은 내수 경제, 우리나라 내수가 한 55%에서 60%를 좀 차지해요. 그래서 하루 쉬면 보통 2조에서 3조 경제 효과가 있다고 이제 보는 겁니다. 2, 3조가 이렇게 돈이 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거죠. 돈 자체가 고여 있는 상황이 돼서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을 못하는 거죠. 화폐가. 이제 부동산이 나홀로 성장을 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이제 그 부동산에 묶였던 자금, 거품이 꺼지는 자금이 어디로 이동을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지난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내수에 진작을 하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 손해본 자금들이라는 거죠.
그 손해본 자금을 가지고 소비를 한다? 그것은 이성적인 경제 행동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물꼬를 정부가 또는 민간 대기업이 이 첨단 산업, 대체 투자 대상을 찾게 마련을 해줘야 돼요. 돈은 투자 대상을 찾거든요. 금이든 달러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채권이든 기타 골동품, 미술품 뭐 여러 가지 있죠. 암호화폐. 그래서 향후에 이 거품이 꺼지는 거에 대한 부분에서 자금 이동이 어떻게 될 거냐를 정부는 조금 준비를 해야 된다. 자금 이동을 좋은 쪽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왜 방송을 또 해드리냐면 자영업자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3만원, 5만원도 못 팔고 들어가면 뭐 3개월 못 버텨요. 월세에다가 공과금, 보험료, 건강보험료는 또 많이 올랐거든요. 연금, 국민연금. 저는 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용산재는 내질 않는데 한 명 있다가 4년 전에 어려워서 이제 공고사직이 됐는데요. 집사람하고 교대로 합니다. 배달은 제가 하고 집사람이 가게 보고 이제 이런 형태로 가는데 제가 뭐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뭐를 하면 배달을 또 할 사람이 없는 거죠. 이거 뭐 어디 배달 한번 택시 타고 갔다 오면은 10,000원은 기본이고 뭐 20,000원 하루에 만약에 3번 배달한다. 그럼 60,000원 택시비나 배달비를 지불하면서 이 가게를 운영한다?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런 또 어려움이 있어요. 뭐를 하려다 보니까. 제가 63년 토끼입니다. 82학번. 여러 가지 직업을 거치고 이제 지금의 이 문구점 조그맣게 이렇게 운영을 해보는데요. 소상공인으로 산다는 것이 참 어렵다는 거 배우고 있고요. 이게 열심히만 해서 되는 거면 우리 한국 사람들 열심히 하잖아요. 괜찮은데 이게 열심히 해서 될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제가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업적인 뭐 타겟 마케팅이나 영업을 못해서 거래처 확보를 못해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전체적인 경제 기조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치권한테.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재정 정책이 필요합니다. 돈이 돌아가게 좀 하셔야 돼요. 금융 지원으로 돌려막기식 해주는 거는 자영업자한테 그냥 버티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본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서 이 쌓여있는 악성 채무를 어느 정도 재정이 조금 안던가 아니면 어떤 기금을 설정해서 그 기금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안고 금융회사에 상환해주고 않는 형태. 그러면서 한 20, 30년 갚아 나가는 형태. 그런 형태의 재정정책을 하지 않으면 자영업은 무너질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24, 5%라고 했거든요. 자영업자 비율이. 근데 어제 그저께 19.7%로 나왔잖아요. 하반기
갈수록 아마 그 비율은 더 적어질 것 같아요. 자영업에 들어오시는 분도 더 있겠죠. 근데 규모의 경제가 이제 자리 잡고, 이 전자상거래, 이커머스, 시커머스가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 로드샵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마트도 적자 아니에요? 이마트도 힘들고, 백화점, 대형 백화점도 이렇게 폐업하는 수순을 가기 때문에, 오프라인 시장에서의 로드샵은 이제 철저한 규모의 경제가 반영되는 그런 자영업 시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퇴직하시고 한 3억 정도 이렇게 갖고서 퇴직하셔서 그것으로 이제 뭐 2, 3억을 더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뭐 오픈을 하시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고요. 자영업에서 성공할 확률이 2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정부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뭉개고 가서는 곤란하다. 대부분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영세하시고 20, 30% 하위 저소득층에 있으신 분들이, 저도 거의 뭐 한계 자영업자에 속하거든요. 벌어서 이자 내기 바쁜 그런 자영업자거든요. 넋두리가 될 수도 있고, 들으시는 분들이 서민의 독백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이렇게 전달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은 연휴도 가족분들하고 좋은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